엄마, 나 딸아이 낳았어. 잘했다. 잘했다. 우리 현욱이 잘했어. 첫 아이를 낳고 어머니에게 연락했을 때 그토록 기뻐해 주시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없는 고향은 이미 타향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안 것은 현욱이 성경책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낡고 다른 표지, 헤어진 모서리, 페이지마다 남아있는 어머니의 손길, 빨간 줄, 파란 줄, 연필 자국, 그리고 떨리는 작은 글씨 하나. 현욱아, 보고 싶다. 현욱은 그 자리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로 그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괜찮다고 바쁘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에는 적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현욱은 성경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치악산 아래 새벽 부엌으로 기억이 흘러갔습니다. 2장 강원도 원주 치악산 자락 아래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산이 높아 겨울이 일찍 오고 봄이 늦게 오는 곳이었습니다. 대신 가을이 깊었습니다. 단풍이 드는 치악산은 온 동네를 한꺼번에 붉게 물들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산 전체에 불을 놓은 것처럼 하루아침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 동네에서 현욱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말을 10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부엌 한켠 작은 밥상 앞에 앉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등잔불 아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현욱이 어릴 때는 그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 마룻바닥이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어머니는 현욱을 보면 아무 말 없이 무릎을 벌렸습니다. 현욱은 그 무릎에 올라앉았습니다. 어머니 품은 따뜻했습니다. 새벽 부엌의 찬 공기와 어머니 품의 온기가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어머니는 현욱을 안은 채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목소리가 현욱의 귓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좋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좋았으니까요. 겨울이면 어머니는 부엌에서 옹심이를 끓였습니다. 감자를 갈아 새알처럼 조물조물 빚는 것이었습니다. 현욱은 어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반죽 덩어리를 하나 떼어 건네줬습니다. 현욱은 서툰 손으로 따라 빚었습니다. 모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더 맛있다고. 모양이 없는 게 더 정성이 들어간 거라고. 메밀 전병도 붙여줬습니다. 넓은 번철에 얇게 반죽을 펴면 가장자리부터 익어갔습니다. 그 냄새가 온 부엌에 퍼졌습니다. 현욱은 코를 킁킁거리며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전병 하나를 작게 찢어 현욱 입에 넣어줬습니다. 뜨겁고 고소했습니다. 그것이 현욱의 고향이었습니다. 치악산도 원주 동네도 아닌 어머니의 무릎이었고 어머니의 목소리였고 어머니의 부엌 냄새였습니다. 3장 현욱이 원주를 떠난 것은 19살이었습니다. 서울 한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면서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밥상을 푸지게 차렸습니다. 옹심이가 올라왔고 메밀 전병이 올라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 말만 했습니다. 버스터미널까지 아버지가 따라왔습니다. 터미널까지 오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욱이 버스에 오르자 손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현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 어깨가 조금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내려올 것 같아 끝까지 앞만 봤습니다. 서울은 크고 낯설었습니다. 치악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와도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좁은 방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습니다. 그 새벽이 제일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도서관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온 제학이었습니다. 말이 느리고 웃음이 소탈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원도 사투리와 전라도 사투리가 부딪히는 것이 우스웠습니다. 서로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묻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친해졌습니다. 제약은 성실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서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옥은 그 모습에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새벽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졸업하던 해제학이 말했습니다. 나랑 광주 가서 살자요. 현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치악산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금 염려도 되었지만 어머니는 괜찮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현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원주에서 어머니가 내려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전라도까지 멀어도 너무 멀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어머니가 현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거칠었습니다. 평생 부엌에서 일한 손이었고 새벽마다 성경을 짚은 손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현옥의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광주 생활은 낯설었습니다. 말도 달랐고 음식도 달랐습니다. 현옥은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치악산 아래에서 먹던 담백한 옹심이가 그리웠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간절히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애 낳았어.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다. 우리 현옥이 잘했어. 그 목소리에 현옥은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광주 병실에서, 원주 집에서 멀리 떨어진 두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명절이면 원주에 갔습니다. 갈 때마다 어머니는 밥상을 가득 차렸습니다. 옹심이가 올라왔고 메밀전병이 올라왔습니다. 어릴 적 그 맛이었습니다. 현옥은 그 밥상 앞에 앉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광주에서의 고단함이 스르르 녹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원주에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아이 학교 때문에, 남편 직장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바쁘면 오지 마라. 나는 괜찮다. 그 말이 편했습니다. 솔직히 바빴으니까요. 전화도 짧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늘 먼저 끊으려 했습니다. 바쁘지, 끊어라. 그 말이 나오면 현옥은 더 붙들지 못하고 끊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냥 조금 더 통화할걸. 그냥 한 번 더 갈걸. 그런 후회들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5장 어머니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현옥이 40이 넘어서였습니다. 예전보다 작아졌습니다.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아니다. 괜찮다.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현옥은 그 말이 사실은 다른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믿는 것이 편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됐습니다. 전화가 온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옥아,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빨리 와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약이 옆에서 짐을 쌌습니다. 현옥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원주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과 막상 도착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제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고 묵묵히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현옥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평생 새벽마다 성경을 짚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현옥이 왔어요. 어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현옥은 그 손을 밤새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저녁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평생 새벽마다 읽던 그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6장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형제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현옥만 하루 더 남았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떠나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어머니 집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찌개 끓는 소리가 났고 텔레비전 소리가 났고 어머니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습니다. 수십 년을 두른 앞치마였습니다. 현옥은 손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부엌 냄새였고 음식 냄새였고 어머니 냄새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이부자리가 그대로였습니다. 베개가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현옥은 그 베개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베개에서도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밥상 위에 놓인 것이 보였습니다. 낡고 다른 성경책이었습니다. 표지가 헤어지고 모서리가 뭉개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무릎에 앉아 들었던 바로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현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7장. 현옥은 성경책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얇은 책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평생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책장을 넘겼습니다. 곳곳에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빨간 줄도 있었고 파란 줄도 있었습니다. 어떤 구절 옆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어떤 구절 옆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현옥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딸 현옥, 광주에서 잘 살기를. 날짜를 보니 현옥이 광주로 떠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보내고 이 구절 옆에 딸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이 구절을 읽으며 기도했을 것이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딸을 위해 원주 새벽마다 혼자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현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작고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나중에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옥아, 보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옹심이를 만들거나 감자전을 부치면서 특히 많이 생각난다. 곁에 있으면 같이 먹을 수 있을 텐데. 현옥은 그 자리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로 그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괜찮다고 바쁘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에는 적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딸에게 하지 못한 말을 성경책에만 적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한 번만이라도 솔직히 말해주셨더라면,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셨더라면. 현옥은 성경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 같았습니다. 8장. 광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현옥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성경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방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를 안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치악산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 산 아래 새벽 부엌에서 옹심이를 빚던 어머니 손이 떠올랐습니다. 광주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약이 말없이 짐을 받아줬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현옥은 혼자 방에 앉아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책장이 낡아 바스락거렸습니다. 페이지마다 어머니의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눈물이 떨어진 자국인지 울퉁불퉁했습니다. 어머니도 울며 읽은 날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원주에 갈 이유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들도 흩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성경책을 안고 있으니 어머니가 여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치악산 아래 새벽 부엌의 온기가 여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원주는 이미 타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성경책이 있는 이곳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현옥은 매일 새벽 성경책을 펼칩니다. 어머니가 줄 그은 구절을 읽습니다. 어머니가 읽어주던 그 말씀을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치악산 아래 새벽 부엌에서 등잔불 아래 입술을 움직이던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향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것들 안에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소리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연이 어머니 생각을 떠올리게 했다면 잠시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가만히 불러보셔도 좋겠습니다.